우리 여기 교양 있는 영어 배우러 온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시험, 그러니까 문제 맞추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 쓰지 마세요. 제가 매번 현강에서도 거의 부르짖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수면 시간을 달라. 편입 시작엔 편입 N.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한결입니다. 하반기 논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것저것 팁을 좀 드리기 위해 영상 하나 제작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6월달 넘어가면서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겁니다.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전혀 무시할 대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매번 현강에서도 거의 부르짖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수면 시간을 줄이지 말아달라. 이게 6시간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잠을 자줘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수업을 잘 듣고 나면 복습도 금방금방 끝나는데 잠도 못 자고 멍한 상태로 수업을 들으면 아시다시피 그거 뭐 인강 들으면 돼. 시간 2배로 드는 거죠. 그때 수업 똑바로 듣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잘 보장해서 잘 쉬고 와서 수업을 쌩쌩한 상태로 듣는 거, 이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편입은 아시다시피 마라톤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대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막 뒤에 있을 체력을 땡겼으면 뒤에는 체력이 없어서 못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아무리 내가 진짜 시간이 없다고 해도 6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이거 챙겨 드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리신 분들이 좀 많겠지만, 수험생의 몸은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보다 한참 더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꼭 비타민, 지금 6월이긴 하지만요, 지금부터 꼭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드시던 분들은 잘 드셔주시고, 안 드셨던 분들은 빨리 늦기 전에 좀 드셔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이런 것까지 말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슬슬 더워지고 막 그러면요, 그리고 사람이 몸이 힘들면 다 귀찮아서 잘 안 씻고 막 손발톱도 잘 안 깎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지내요. 공부만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결국 이 위생으로 건강관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씻으시고, 뭔 소리 하나 싶죠? 잘 씻으시고 손발톱도 잘 깎고, 네, 그러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여름쯤에는 또 안 씻고 오면 쉽지 않은 거 알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위생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뭐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학습 전략으로 가볼게요. 자, 특히 논리, 하반기로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이거 무조건 이제 어려운 것만 해야 된다. 이미 초반에 내가 쉬운 건 좀 연습했으니까 무조건 어려운 단어, 구조 복잡한 구문, 엄청 긴 글, 막 이런 거 연습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자, 여전히 기초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공부는 게임이랑 비슷해서 이 기초가 흔들리면 어려운 패턴의 문제를 풀 때 에너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막 하는데 내가 방향키조차 잘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막 기본적인 움직임 같은 거는 아무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어려운 패턴에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반기라 그래서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쉬운 거 계속 꾸준히 든든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이어지는 게 이겁니다. 논리는 어려운 단어로만 이루어진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도 무조건 괴랄한 그런 이상한 단어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단어들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표적으로 등장한 게 parallel, 그 평행하다라는 단어 있죠. 평행하다 말고도 병행하다, 유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쉬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도 내가 모르는 뜻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reservation이라는 단어 있죠. 예약하다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 거기에 의구심, 의심이란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 보호구역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 거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단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뜻도 있을 수 있겠네 한다면 꼭 걔도 꼼꼼하게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능 단어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편입엔 기준 MD 33,000이 좀 어려운 단어장으로 쓰이고 있죠. 그거를 외우고 있다 해도 걔만 외우면 곤란하고요. 최소한 뭐 일주일에 뭐 2번 정도는 수능 단어 계속 덧칠해 주셔야 돼요. 까먹을만 하면 한번 읽어주고 그렇게. 기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는 지문을 이해하는 관점보다는 우리 수험생이라는 걸 꼭 자각해 주세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해야 됩니다. 이 초반에는 문해력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열심히 해보고 구문도 열심히 분석해보고 했지만 그 기초가 된다는 전제하에 하반기에는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교양 있는 영어 배우러 온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도 우리는 시험, 그러니까 문제 맞추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 시간 쓰지 마세요. 빈칸 근처에 논리관계, 순접이니 역접이니 혹은 소재 간의 관계성, 얘랑 서로 긍정인 관계니 아니면 대립하는 관계니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주목하면서 문제 정답 찍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데 관계성을 따져봤을 때 일단 얘가 답인 것 같아 그러면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그 단어를 넣어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맥락을 확인하면 베스트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꼭 문제풀이에 먼저 우선도를 둬라. 세 번째, 이거는 뭐 비단 하반기뿐만 아니라 사실 시험기간 내내 논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제발 지문에 있는 단서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흔히 말해 저는 수업 시간에 뇌피셜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얘도 되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 근거는 없어. 그런 거 경계하셔야 돼요. 반드시 증거가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 이 단어가 있잖아요 라고 본문에서 짚어낼 수 있는 단어 있죠. 거기에서 정답을 도출하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하반기에 특히 느냐면 쌤, A라는 뜻이면 벌써 전제부터 이래. A라는 뜻이라면 이 뜻도 되지 않아요? 라고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증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얘가 그 뜻이니까 일로 갔어요 라고 정확하게 짚어낼 만한 단서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을 좀 드리자면 선생님이 뭐 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쌤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탁 앉아가지고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하고 설득의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 벌써 그건 뇌피셜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쌤, 이 단어가 일로 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본문에서 짚어낼 수 있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증거를 잡은 게 맞는데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봐요. 질문을 한다고. 쌤, 이 단어가 있잖아요.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설득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럼 걔는 높은 확률로 뇌피셜입니다. 증거가 아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답을 찍고 싶은데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근거인지 본문에 언급돼 있다고 취급할 수 있는 건지가 헷갈리면 은근슬쩍 이거 설득해야 되나? 그 쌤을? 이거도 되지 않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뇌피셜. 아니, 이 뜻이 얘랑 동일하니까 그대로 가면 돼. 그러면 증거. 지문에 있는 말만 씁시다. 그 다음. 자, 이것도 은근 언어적인 팁인데 단어 사이의 조화를 따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논리를 하다 보면 흔히 방향이나 뉘앙스, 그러니까 뭐 방향을 예시로 들면은 뭐 늘어난다, 뭐 줄어든다. 뉘앙스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죠. 근데 보기 여러 개 중에 방향이 뭔가 비슷해. 뉘앙스가 비슷해. 그래서 둘 중에 뭘 고를지 모르겠어.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보기들이. 그러면 당연하게도 서로 조화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사이에 연결성이 좋은지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공간이라는 소재가 있고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늘어나고 뭔가 증가하고 확장하고 라는 이런 방향성이라고 쳐봐요. 뭔가 이게 커지는 방향성이라 쳐봐. 그러면 보기 갔더니 넓다나 많다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향성은 비슷하죠. 뭔가 이렇게 커지는 거. 이 둘 중에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 맞는 느낌의 단어가 뭐겠냐라고 조화를 따져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커진다는 맥락이 완성되려면 넓다를 찍어야겠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요. 보기에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 빈칸과 영향력을 이루고 있는, 관계성을 맺고 있는 그 소재 있지. 소재랑의 관계성을 비교해서 더 어울리는 걸 찾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들은 방향성만 맞으면 얼추 풀려요. 조금 하반기에 어려운 거 나오면 단어 간의 흔히 말해 뭐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엄청난 스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진짜 나의 비장의 무기, 독특하게 푸는 거, 이런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논리라는 건 빈칸에 들어갈 당연한 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왔던 그 당연한 사고 있죠. 당연한 생각의 흐름,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관적인 풀이법과 메커니즘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 블랭크면 어떻게 풀 건지, 투 블랭크면 어떻게 풀 건지, 글의 내용이 길면 어떻게 접근할 건지, 짧으면 어떻게 접근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따라 일단 제 수업에서는 각각 메커니즘을 다 정립해놔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이면 방법이 뭔지 알 거고요. 그게 아닌 다른 학생들이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그리고 소재에 따라 푸는 방법을 고정시켜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순서, 어디 먼저 읽을래, 어떤 생각을 이 지점에서 할래 라는 건 문제의 효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기 먼저 읽는다, 여기 먼저 읽는다, 이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원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순접 코드, 역접 코드, 혹은 재진술 코드, 쓰던 것들의 변동이 생기면 안 돼요. 배웠던 논리는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에 갈수록 되게 자극적인 풀이법에 중독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마. 그때는 뭔가 마법처럼 풀리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원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푸는 게 시험장 가서 불안하지도 않아요. 매번 해왔던 거니까. 알겠죠? 자,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면은 거의 한 해의 절반이 거의 가고 있는데 지금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7월부터는 자꾸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지고 기출도 들어가고 하면서 많이 바빠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꼭 내가 외면해온 약점 있죠.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있을 거야. 나 이거 부족해. 알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밀어놨어. 그런 것들 있죠. 빨리 직면해서 그 약점 타파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꼭 미뤄왔던 거. 구문도 상관없어요. 문법도 상관없어요. 지금 6월인데 나 아직도 구문이 애매해.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빨리 채우셔야 돼요. 그거 텅 비어있는 상태로 고난이도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약점 직면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종종 학생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우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영어의 정답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영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거지 언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막 깊은 심층적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거나 문제를 풀 때 정답의 단서가 납득이 갔어. 이해가 갔으면 거기까지만 피드백을 마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내용에 매몰돼서 막 분석하고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알고 보니 이게 이런 뜻이야 막 깊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합시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논리 공부를 할 때 논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에 걸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썼으면 하는 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꼭 신경 써서 체력 관리도 하고 방향성도 잡아서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